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30살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돈 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뭐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 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50대 중반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한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를 잘 내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 남편 생활비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자주 겪다 보니 즐겁기만 했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추잡스러운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절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 물었더니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새삼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던지 치료를 하던지 맘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이라도 말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던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면목으로 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못 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절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에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째째하게 결제해 줄 때마다 어찌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돈을 물쓰듯 쓴다던가 하진 않았거든요. 단지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은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월급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없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옷은 사지 않고 살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옷들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놨다가 날 잡아서 바늘로 다 기워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승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난 것을 기울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반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런 영감탱이 누가 모셔가나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 버리려고 했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 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을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데 제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덕분에 소비가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사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죠. 거지 같은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 한 캔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몰래 훔쳐먹곤 해도 그냥 봐줍니다. 적어도 나는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줍니다. 이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애써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 해줬습니다. 이제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주방에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어요. 밥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고 했습니다. 요즘 80대인 시어머님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님께서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밤 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냐. 애들 아빠한테 직접 말해서 병원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없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절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절대 믿지 못할 말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건 말건 사실이니 끊어달라고 했는데 퇴직했으니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 지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인 내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는데, 다른 일로는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면서 유독 병원비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은 가야 하니 주말에 간 건 말고는 병원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죠.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좀팽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도 없이 철회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점차 회복해가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금식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눕기 일쑤였어요.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말하는데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래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혼자 조용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 다 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로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저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희였던 거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에 동의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파 죽던지 말던지 자기 알아서 할 소간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투병 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좋은 교육에 좋은 학교까지 졸업하여 평탄하게 안정적인 직장까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다니는 동료가 일하고 있는 카페 직원이 너무 예쁘고 순하게 생겼다고 그 카페 직원을 보러 가자고 자꾸 재촉하고 그랬어요. 동료 때문에 그 카페에 자주 간 것도 있고 계속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저도 한두 번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모여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그 카페 직원도 어렴풋이 눈치를 챘겠죠. 그렇게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없던 호감도 생기더라고요. 제 동료들은 그냥 눈요깃거리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카페 직원을 자주 볼수록 머릿속에서 아른거리고 점심시간마다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녁에 퇴근하고 그 카페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그 카페 직원이 웬일로 사장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녁 시간에는 한가하니 혼자서 일하나 보더군요. 늘 저는 점심에 가니까요. 아무튼 주문을 하고 샌드위치 포장을 기다리는데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홀린 듯이 그 카페 직원에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직원이 당황하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명함 받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가 와서 그렇게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내와 저희 집에 걸어서 20분, 차로는 거의 5분, 8분 거리였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주며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동네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아내는 동네 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쓰이고 아무래도 경제력이 저보다 부족한 아내를 위해 반찬도 사주고 생필품도 사다주고 장도 봐주고 했는데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갑자기 임신이라니 얼떨떨했지만 제 아이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아내를 못마땅해 했고요. 열심히 키운 아들이 갑자기 웬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장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황당해 하실 것은 당연했죠. 아내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시다가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모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연과 배경들을 말하고 책임질 자신이 있다고 하니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아내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혼집은 아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결혼식도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제가 나온 학교 동문회가 하는 결혼식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될까봐 서둘러 프로포즈를 준비했고요. 인터넷으로 펄이 박힌 예쁜 풍선들과 하트 모양을 만들 향초 수십 개와 바닥에 뿌릴 장미꽃 잎들 그리고 창문에 걸 현수막을 준비하고 예쁘게 적어내린 손편지와 반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배드민턴을 치러 간 사이 아내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올 때까지 집에 숨어 있다가 깜짝 이벤트로 놀래켜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요일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그날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 사람들과 저녁 늦게까지 새 식구 축하 모임이 있다고 하기에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제가 파티를 준비할 시간을 벌은 거니까요.
그렇게 일요일이 되고 아내 모임이 끝날 시간쯤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개짜리 풍선을 불 수 있는 헬륨통까지 들다 보니 등이며 팔이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내 집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에 손에 든 짐을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신발장에 어떤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이런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임신해서 저와 결혼하겠다고 한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짐을 바닥에 크게 내려놓자 아내가 깜짝 놀라서 오빠야? 뭐야? 하는 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바지를 입고 황급하게 담요 같은 것만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거실을 보니까 과자 더미에 소주에 맥주에 치킨 먹다 남은 거에 아주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너 모임 가서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누구랑 먹은 거고 이 신발은 뭔데? 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곧바로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지 마. 제발 들어가지 마. 라며 아내가 기를 쓰고 막더라고요. 그 사이 그 아내는 문을 잠근 건지 안 열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헬륨가스통을 들고 와 그 문고리를 쳐내렸습니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낯선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얼굴을 보니 일요일마다 아내가 다니던 그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던 30대 남자였고 아내가 있는 동호회 모임장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본 얼굴이었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남자는 오해라고 아내가 본인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그냥 같이 집에서 이야기하고 집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 수상한 짓은 하지도 않았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 책상 위에 있는 저건 뭔데? 장난해? 저거 보고도 안 했다고? 지금 당신 벨트가 풀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니 그놈의 횡설수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놈을 갈겨버렸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로만 하니 제가 만만해 보였겠죠. 그걸 시작으로 아내는 저를 말리고 울고 불고 그놈은 자존심은 있는지 저를 때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쌍방으로 나가자 하고 몇 대 맞아줬습니다. 덩치도 작은 놈이 꼴에 자존심에 버티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난리치다가 그냥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네가 다니는 동호회에도 이 사실을 말할 테니 꺼지라고 하고 밀쳐 내보냈습니다. 옆에서 울고불고 발악하던 아내한테 제가 준비해온 현수막과 양초들을 싹 다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 아니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 나한테 붙어서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니? 상대 잘못 골랐어. 한참 잘못 골랐어. 너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인생이 쫑나게 생겼어. 나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도 싹 다 말할 거고 결혼 과정에서 들어간 위약금 싹 다 너한테 청구할 거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동호회 사람한테도 전부 말해서 얼굴 못 들게 해줄게. 넌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그렇게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도 돈에 환장한 짐승이지. 하긴 너 같은 애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생 역전하고 싶었겠지. 어쩌냐 근데 네 실체를 들통나 버려서. 진짜 너는 구제불능인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화에 못 이겨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야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심하게 긴장했다가 확 풀려서 그런지 헛구역질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잡힐 뿐더러 평생 선하게 살아온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감정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일요일 하루 내내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연차 내고 그놈이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놈 나오라고 하니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저는 속사정을 싹 다 말했습니다.
저놈이랑 바람이 난 사람이 제 와이프 될 뻔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 파탄 났어요. 이런 놈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탓에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망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그놈이 이곳에 눈에 띄거나 일하러 나왔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땐 아주 볼만할 겁니다. 아주 전쟁날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라고 엄포를 두고 나왔습니다. 후에 동네 아는 분에게 건너 들으니 그놈이 제 아내 될 사람과 바람났다는 소문은 물론 그놈은 지금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에 다니는 여성분들에게 찝적댔나 보더군요. 뒤에서 찝적대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될 뻔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서 당신 딸이 다른 남자랑 놀더니 애도 내 애가 아닌데 사기 결혼 될 뻔했다. 결혼이고 뭐고 싹 다 엎을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예식장 취소하고 위약금 나온 것들 전부 아내 앞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이 안 풀려서 이번 달 내로 연차 길게 내서 해외 쪽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려고요. 앞으로 아내 결혼 못하게 아주 끈질기게 아내 두 얼굴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도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멘탈 회복에 힘내야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알바를 관두고 제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나 싶네요. 참 씁쓸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연애 시절부터 저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지낼 거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남편도 저의 의견에 동의했었고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며 아기는 남편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했죠. 연애하고 4년 차에 상황이 물 흐르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는 아이 없이 딩크로 지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은 합의된 사실이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고 시댁은 어머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남편 생각도 그렇다 하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7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눈치를 보다가 없이 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있는 곳에서는 저 애들 좀 보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러네요. 또 아기 옷 파는 가게 아시죠? 작은 마네킹에 잘 보이게 진열해 놓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멈추더니 여자애들 옷은 진짜 너무 이쁘다며 인형옷 같지? 그치 자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물었어요. 오빠, 아기 갖고 싶어?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그랬더니 아기를 원한대요. 본인 부모님들도 손주를 원하신다 그러고요. 전 애초에 아이 생각 없다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어이없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TV를 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요일 예능에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아기가 있으면 남편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며 제가 듣는 앞에서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의 친구 손주가 너무 이쁘더라.
친구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좀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오더니 엄마가 자꾸 그런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면 더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집에 와서 따지고 들었더니 손주를 부러워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충 둘러댄 거라고 하더군요. 나 원참 그럴수록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부터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 오셔서 혹시 아기 가질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몇 번 대응을 하다가 차단한 상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낳을 생각이 없고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또 육아는 좀 힘든가요? 지금이야 넌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울게. 하지만 낳고 나면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할 거 뻔히 보이고 주변 친구들 보면 지옥 육아에 힘들어하는 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출산도 싫었어요. 결혼하면 얘가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충 제 비위를 맞춰주는 척 하다가 지금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제 뜻을 뻔히 알면서 자꾸 마음을 떠보니 진짜 미칠 노릇이네요. TV며 길거리를 다닐 때며 아이들만 있으면 은근히 아이들이 예쁘다 떠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다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딩크라 생각하고 산 적이 없다라는 글을 보니 정말 열이 올랐습니다. 시술하라는 댓글을 읽고 점검 전에 제가 시술하겠다니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길래 그럼 오빠가 시술하라고 했더니 왜 본인이 시술을 하냐고 계속 화를 냅니다. 서로 말을 하다가 끝내 뺨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젊은 것 같냐면서 씩씩대더니 손찌검을 해서 미안하다며 생각 좀 하고 온다면서 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맞은 것도 기가 막혀서 서러워서 울다가 진정 좀 하고 글을 추가합니다. 전 예체능 종사자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어서 남편과 거의 비슷하거나 제가 더 버는 달도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혼자여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정의 기여도도 남편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연주나 수업이 없는 시간은 다 자유라 대부분 제가 부담했어요.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기간이 절대적으로 방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든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도 돈은 자기가 벌 테니 걱정 말고 다시 생각해보라네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더 잘 버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